1대1 관계.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면역 반응입니다. 어떠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하는 기능이 면역이다라고 했죠. 그러한 기능. 자,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즉, 지금 보게 될 면역 반응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뭐예요? 후천성 면역을 보겠다는 건데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그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이 후천성 면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세포성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조금 더 보면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이냐? 요거는 T세포,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이고요. 체액성 면역은 B세포, B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후천성 면역이 일어나느냐? 먼저 병원체가 들어오면 선천성 면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후천성 면역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것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천성 면역이 일어나면서 후천성 면역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요 그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전 교육과정이나 바뀐 교육과정이나 요 내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은 감염 즉시 발동하는 비특이적 방어. 그죠?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식균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대식세포 같은 이러한 백혈구들이 이거를 자기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요. 삼켜요. 삼켜서 잘근잘근 씹어요. 분해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효소로 얘를 갈기갈기 찢어요. 조각내요. 절편내요. 다 이해되시죠? 항원 절편, 항원 조각을 만듭니다. 자, 그 조각을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식균 작용과 함께 하나 더 기능을 하는 게 뭐냐? 하는 일이 뭐가 또 있느냐? 항원을 보여줘요.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줍니다. 항원 제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시면 여기다가 항원을 노출시켜줘요. 대식세포 표면에 이 항원의 조각을 붙여줍니다.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왜요? 식균 작용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식균 작용 잘하려고, 활발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림프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림프구들이, 이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항원 인식 부위가 있어요. 보조 T 림프구에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와 이 항원 조각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조 T 림프구, 보조 T 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포 독성 T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세포 독성 T 림프구, 세포 독성 T 세포. 자, 같은 표현을 씁니다. 세포 독성 T 세포,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역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왜 활성화됐죠? 바로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를 인식해서 활성화된 보조 T 세포가 바로 세포 독성 T 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말 그대로 좀 무섭게 생겼죠? 세포 독성 T 세포. 그죠? 이게 곡괭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괭이. 그죠? 이런 곡괭이 같은 걸로 찔러줘요. 감염된 세포 같은 것들을. 감염된 세포 같은 것들을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하는 거죠. 암세포, 그러한 감염된 세포. 감염된 세포 같은 것들을 죽인다라고 해서 세포를 죽인 걸 세포. 그래서 이런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세포를 죽인다. 세포를 제거한다. 감염된 세포. 됐어요? 자, 요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 보조 T 세포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작용을 하느냐? 잠자고 있는 B 림프구를 깨워요. 잠자고 있는 B 세포를 깨워요. 야, B세포, 지금 이물질이 들어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요.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분화라고 해요. 분화.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포 분열 과정, 분화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분화라는 단어가 있죠. B림프가 이제 분화합니다. 세포 분열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메모리 세포, 기억 세포,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형질세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형질세포로부터 그 항원에 대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동일한 항체겠죠? 자, 동일한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의 이러한 항체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항원을 제거하느냐? 체액. 우리 몸의 체액을 돌아다니면서 이 항체가 기능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러한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 그림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이해. 이것이 수능 문제에 그림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식세포 하는 일이 많네. 식균작용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배웠어요. 뭐요? 항원을 제시해줘요. 잘근잘근 씹어서 주각을 여기다가 붙여준다는 얘기죠. 주각을 붙여주면 이거를 누가 인식한다? 보조 T 림프구의 이 수용체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식 부위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보조 T 림프구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것이 이제 세포 독성 T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된 세포 같은 것들을 죽이는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고, 또한 B 림프구를 분화 촉진시켜가지고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게 하고, 이 형질세포는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항체가 우리 몸의 체액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 항원을 제거하는 체액성 면역을 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 말고도 이 기억세포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A 항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A 항원이라면 A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이 앞에 있는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이 A 항원이 바로 기억세포를 때려요. 기억세포가 뭐예요? 이전에 들어왔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여기서 분화가 됩니다. 기억세포가 분화돼가지고 또다시 기억세포와 또다시 형질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형질세포가 또 많은 항체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식세포로부터 보조 T림프가 활성화돼가지고 분화돼가지고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 항체량도 적은 양이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량. 그렇지만 지금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기억세포로부터 다량의 형질세포로부터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이 어때요? 빠르게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을 1차 면역이라고 하고,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의 면역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처음 들어왔을 때 1차 면역,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